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군자란 키우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군자란은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런데 원래는 요거 하나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웃님께서 지인분께서 씨앗 발화를 해가지고 이파리 한 장 나온 거를 분양해 주셔가지고 지금 3년째 키우는데요. 빨리 조금 제가 직접 꽃을 피워보고 싶어서 최근에 이렇게 성체 군자란 1개와 또 어린 유묘 2개를 또 분양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어서 조금 신기해서 데려와 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랑 색깔 꽃을 피우는 군자란이고, 얘는 이파리에 무늬가 있으면서도 노란 꽃을 피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희귀하다고 하는 그런 군자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자란을 엄청나게 잘 키우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처럼 군자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나름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이 군자란 잘 키우는 법, 그리고 꽃을 잘 피우는 법에 대한 영상들이 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보고 숙지를 또 하고, 또 제 주변에 이렇게 군자란을 육종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고견도 좀 여쭈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편집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군자란이 왜 꽃을 피우기가 힘들까? 요즘에 집에서 군자란 꽃을 피우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가면 군자란이 굉장히 잘 크고 있는 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꽃대도 뭐 2개, 3개씩 이렇게 피워내는 그런 군자란을 본 적도 있고, 아주 꽃송이도 이 주황색 꽃이 막 한 다발 이렇게 엄청 동그랗게 피는, 이렇게 엄청 잘 키우시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지금과 뭔가 다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사는 집을 생각해 보면요, 주택 같은 데서 많이 키우셨어요. 물론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면 꽃을 피울 거라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주택에서 키웠을 때 이 군자란이 완전히 꽃을 피우기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군자란이 꽃을 피우려면 10도 정도 되는 저온에 1~2달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같은 데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지금 옛날 아파트라서 조금 추운 베란다가 이렇게 있지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 거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베란다 자체가 조금 따뜻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 지어져서 그러겠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군자란 꽃을 잘 피우는데, 요즘 아파트에서는 조금 꽃을 피우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주택에 살긴 했는데 베란다가 아니라 그냥 거실에 놓고 키웠는데 맨날 꽃이 피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홍천집도 그 주택이잖아요. 아무리 거실이더라도 이 겨울에 그 창가에다가 놓으면은 얘가 한 10도 조금 밑으로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풍이라고 해서 건물 그 벽으로 이렇게 막 바람이 솔솔, 막 솔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겨울에 주택 거실에 있더라도 얘가 딱 꽃을 피우기, 꽂는 분할을 하기 쉬운 딱 그 정도의 조건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온도가 옛날 그 집에서는 잘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들이 군자란을 꽃을 잘 피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이게 군자란이 꽃을 피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애들, 물론 쟤도 그렇겠지만 씨앗으로 번식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얘가 꽃을 피우기까지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씨앗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말인데요. 이렇게 군자란을 키우다 보면 새끼촉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그걸 분주했을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면 그 분주한
군자란도 꽃을 피운다곤 하지만 그것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군자란이 꽃을 피울 때까지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물론 저 또한 그렇고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는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거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굉장히 그게 좀 힘든데요. 우리 할머니들은 이제 연륜이 있으세요.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군자란을 키우면서도 언젠가는 꽃이 피우겠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군자란 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성장을 하면서 잎의 개수에 따라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잎이 이 한쪽당 4장이 되어야 꽃이 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장으로는 한 7장은 있어야 꽃이 피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전문가분들 정말 이 군자란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4장째부터 꽃을 이렇게 피워내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금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 한 6장에서 7장 정도 나왔을 때 이제 꽃을 피울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5장 이상 되면 꽃이 핍니다라고 했을 때 5장이 됐는데 꽃이 안 피우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최대한 이파리가 많이 자라나오고 이 줄기도 통통해지고 해야 이제 꽃을 피울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흙과 분갈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군자란 같은 경우에는 난이라고는 하지만 난과의 식물은 아니고요. 얘가 수선화과의 식물입니다. 얘가 남아프리카가 자생지예요. 거기에 이제 뭐 프리지아라든지 이런 뭐 아마릴리스 이런 계통의 이제 알뿌리를 가진 식물들 얘네가 이제 같은 고향 출신들인데요. 얘도 알뿌리 식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가 좀 오동통하게 생겼어요. 이따가 물론 분갈이를 조금 하는 것도 보여드릴 테지만 이 뿌리와 이 줄기 안에 영양분을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분갈이를 자주 해주면 안 된다고 해요. 뿌리가 꽉 차가지고 뭔가 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이제 저온을 받고 하면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건데요. 너무 좋은 환경에 키우게 됐을 때 얘가 마음이 변해갖고 번식을 할 그런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꽃을 안 피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최대한 안 해주고 작은 화분에 키워서 얘를 조금은 좀 열악하게 키워줘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제 또 할머니들은 이거 키우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막 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아니면 뭐 대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도자기 화분에 얘를 이제 심어 놓으시고 거의 분갈이를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매년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영양분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마다 뭐 쌀뜨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비료, 퇴비 같은 걸 조금씩 얹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자란을 잘 키우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상토가 이제 원예용 상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지금 얘를 키우고 있는데요. 얘도 오늘 같이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이 원예용 상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흙의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안에서 조금 뭉치는 경우가 있거나 오히려 좀 물을 흡수를 못하게 돼서 흙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토를 이용해서 키울 경우에는 한 1년 이내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1년마다 분갈이 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 또 화분도 키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편안한 환경이에요. 영양분도 많고 뿌리가 자라날 공간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꽃을 그래서 안 피우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조금 밭흙을 이용해서 심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얘를 이제 분갈이를 해주면서 밭흙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밭흙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흙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예용 상토고 요게 홍천 정원에서 퍼온 밭흙입니다. 여기다가 산야초를 섞어서 물빠짐도 좀 좋게 해준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오늘 분갈이를 좀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밭흙은 정말 흙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영양분이 조금 소실될 염려는 있지만 뭐 썩는다든지 흙에
이 성분이 좀 변한다든지 뭐 요런 건 없기 때문에 요런 밭흙을 이용해서 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는 진짜 밭에서 이렇게 퍼온 그런 흙으로 식물을 다 키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재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밭흙만 쓰기보다는 이런 상토를 조금은 섞어서 영양분도 좀 보충해주고 수분감도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섞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 빠짐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냐초도 같이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아니 너는 밭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구했겠지만 뭐 난 아파트에 사는데 요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 꿀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이제 분갈이용 용토예요. 한번 여기다 쏟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진짜 밭흙과 비슷한 그런 거의 똑같아요. 지금 색깔만 좀 다를 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사온 다이소 분갈이 용토고요. 요게 홍천의 밭흙입니다. 이렇게 만져보아도 질감이며 이런 촉촉한 정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밭흙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파는 분갈이 용토를 구입하시면 좋아요. 근데 분갈이 용토라고 해서 다 요런 밭흙 재질은 아니니까요. 꼭 이렇게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한번 싹 섞어주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예용 상토와 밭흙과 사냐초를 1대1대1로 배합을 해준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애들을 분갈이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도 사실 지금 추운 데서 있기 때문에 꽃눈을 올려줬어야 되는데요. 아직 나이가 안 됐는지 무슨 좀 저온 처리가 덜 됐는지 꽃대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내년을 조금 기대를 해보려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얘는 좀 너무 큰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키워도 되지만 화분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마음에 드는 예쁜 화분으로 이제 바꿔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 들어온 이 좀 크기가 큰 이제 성주의 군자란을 보시면 이렇게 화분 아래로 뿌리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화분 안에 꽉 차가지고 요 정도가 되면 이제 꽃을 피우는 건데요. 올해는 그냥 포기를 하고 내년을 위해서 그냥 제 마음에 드는 흙으로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화분이라서 이렇게 잘 주물주물 해주시면 뽑힐 텐데요. 사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너무 꽉 돼가지고 잡아 뽑다가 여기가 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아깝지만 깨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분 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으셔가지고 팍 뽑으셔도 됩니다. 벌써 여기도 이렇게 뿌직 소리가 났는데요.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이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요거를 그래도 튀어나온 애들은 이렇게 좀 꺾어가지고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좀 조치를 해준 다음에 얘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건강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뿌리들이 조금 상하겠지만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시켜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조금 눌러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게 했습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뿌리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농장에서 왔는데 보시면 상토가 아니에요. 정말 흙과 모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얘가 딱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말 오랜만에 만약에 분갈이를 하실 때 정말 뿌리가 다 튀어나오고 꽃도 매년 잘 폈는데 왠지 꽃에 이제 조금 희마리가 없거나 꽃송이가 좀 적어졌다. 그럴 때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뿌리를 조금 다듬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 자르지는 마시고 워낙 강건한 애기 때문에 뿌리를 좀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뿌리를 지금은 제거는 안 할게요.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던 흙들만 좀 털어질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털어내고 그대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있는 화분에 그대로 넣고 싶다 그럴 때도 이제 한 밑에 3분의 1 정도 뿌리를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에 있는 묵은 흙들만 조금 제거를 하고 새로운 흙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흙만 살짝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이렇게 상한 뿌리가 하나도 없이 정말 오동통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내년에는 꽃을 피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자란을 보시면 이렇게 잎장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걸 좀 제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화분보다 조금만 더 큰 화분을 준비해 보았어요. 여기다 넣어서 여기 이제 뿌리가 가득 차면 아마 꽃을 피워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너무 작은 화분보다 딱 이 정도 되면 너무 크지도 않고 비율도 딱 맞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좀 잘 해주신 다음에 심어주시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뿌리가 다 튀어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뿌리를 다 흙 속에 넣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깊이까지 심으면 자칫 여름에 얘가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뿌리가 조금 노출돼도 괜찮으니까요. 딱 이 뿌리들이 많이 나오는 여기까지만 흙에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난 다음에 아까 만들어뒀던 배합토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 원래는 제가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줬을 텐데요. 얘는 지금 시기상은 비료를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비료를 섞진 않았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철에 한번 알비를 한번 얹어주고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가니까요. 그때 6개월 지나면 이제 또 휴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그러니까 한 해가 또 지나서 그 봄에 알비로 한번 좀 올려주고 아니면 액체 비료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얘는 이제 향후 한 2년에서 3년까지는 분갈을 안 하고 여기서 뿌리를 꽉 채울 때까지 한번 키워보면서 꽃도 한번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흙을 넣고 심는 과정은 다른 식물들과 똑같아요. 이렇게 옆도 좀 두드려 주면서 이 아까 우동 뿌리 같은 그 뿌리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큰 군자란은 분갈이를 완료해줬고요. 이제 이 조그만한 유묘들도 지금 화분에서 털어주었는데 굉장히 건강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농장에서 자란 애들은 뿌리가 길고 엄청 실해요. 물론 제가 키운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얘는 농장에 비해서는 막 뿌리 개수는 많은데 엄청 잘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얘가 상토에서 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얘네들도 조금 작은 요 화분에다가 똑같이 바튼 믹스를 이용해서 심어주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분갈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큰 군자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줄 거예요. 혹시라도 뒤늦게 꽂는 분화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추운 데서 관리를 하면서 물도 조금 얘가 말라 있어야 돼요. 그 아까 춥게 지내야 되는 10도 정도에서 한두 달 지내면 꽃눈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물을 좀 아껴야 된다고 해서 얘는 분갈이를 해준 직후지만 물을 좀 안 주고 이 애기들은 어차피 꽃을 피우려면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진득하게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아파트, 일반 좀 추운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에다 놓고 키우면 굉장히 좋은데요. 빛도 많이 필요 없어요. 물론 막 실내에서 빛이 아주 안 들어오면 안 되지만 베란다에서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빛에서 굉장히 잘 큽니다. 직사광선에서는 죽지는 않지만 이파리가 조금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아파트, 베란다, 구석진 곳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생지에서도 큰 나무 밑에 그늘에서 자란다고 하니까요. 그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도에서 이제 꽂는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너무 추워졌을 때 꽃대가 보인다면 살짝 따뜻한 곳, 그래도 갑자기 너무 따뜻한 곳보다는 그래도 좀 창가 같은 데에서 이게 조금은 온도가 떨어지지만 엄청 따뜻하지 않은 그런 곳에다 옮겨주시면 좋고요. 그냥 베란다에 연중 두셔도 됩니다. 다만 한파가 왔을 때 얘가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땅바닥에 냅두면 찬 기운이 좀 올라와서 혹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반 같은데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추울 때는 약간 높은 선반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씨앗 요거 이제 군자란 파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씨앗이 여물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군자란도 여러분들 주황색 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약간 노란색 꽃도 있고 흰빛이 나는 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익었을 때 꽃의 색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황색 꽃을 피우는 군자란의 씨앗인데요. 이거 씨앗은 이렇게 색깔이 들면은 익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군자란 이 열매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까보면은
씨앗이 한 2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껍질이 있고 과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씨앗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 씨앗을 이제 한번 씻어가지고 이 겉에 있는 과육만 좀 제거한 다음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수확한 씨앗은 흙에다가 그냥 심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습도가 조절될 수 있는 큰 이제 용기에다가 넣었는데요. 여기 안에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어놨어요. 물 빠짐이 좋게 해준 다음에 일반 원예용 상토 100%를 넣고 씨앗을 한 6개 정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습도를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실내 거실에다 두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색깔을 피우는 애들이고 엄마 군자라는 또 무늬가 있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를 갖고 오랜 시간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렇게 파종도 하셔가지고 새로운 군자란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머니들이 군자란을 잘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군자란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고 지루하셨을지 좀 걱정이 되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언젠간 이 군자란 꽃을 피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인분들 중에 이 군자란 정말 육종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 봄에 이제 군자란 꽃대들이 막 올라와서 피는 시즌이 되면은 그분네 이제 온실도 가서 한번 더 자세하게 군자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